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 김은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았던 저의 노후 생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느낄까? 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각 한 곳에 있었고 몇몇은 서울에 있었고 몇몇은 해외에 정착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나는 하루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다. 제 남편은 5년 전에 사망했고 아이들은 각각 한 곳에 있고 몇몇은 서울에 있고 몇몇은 외국에 정착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나는 하루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젊었을 때는 노년이 그렇게 쓸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년 동안 제 삶은 남편과 아이들만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위해 모든 식사와 모든 잠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제 삶이 있을 때 저는 여전히 남편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이제 시계 소리만 순식간에 남았고 침묵은 숨막힐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만든 김치와 함께 뜨거운 죽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는 부엌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요리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갑자기 깨달았고 변명하고 나서 나 혼자만 먹었다. 밥이 따뜻함을 잃고 나도 요리할 의욕이 점점 없어졌다. 어떤 날은 그냥 우유 한 잔을 타거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미리 먹을 것을 사둔다. 사람들은 먹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침이 약간의 잠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저녁은 더 나빠질 것이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TV가 켜져 있는데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천천히 청소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밤에 침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남편이 옆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벽 위에 내게 달린 사람은 저뿐입니다. 나는 갈수록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집 근처 카페에 들러 나이 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사를 갔고 한 명은 침대에 누웠다.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점차 복도에서 우연히 만날 때마다 이웃 할머니와 몇 마디 사교적인 인사만 남았다. 나는 더 이상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다. 어딜 가나 손을 잡고 있는 커플, 함께 모여있는 가족, 웃고 떠드는 친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장면은 나 자신의 소외감을 더 잘 보이게 할 뿐이다. 외로움이 하루에 매 순간 스며든다. 나는 세상에 버림받은 기분이다. 아무도 나에게 오늘 어땠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자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조차 점점 희박해지고 명절에 서둘러 걸려오는 전화만 남았다. 처음에 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다른 쪽 끝에서 제 아이가 전화를 받고 컴퓨터를 두드렸고 제 조카는 몇 마디의 소리를 내며 숙제를 하기 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탓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샴푸병을 들고 있을 때 미끄러지는 것뿐인데 나는 스스로 바로 일어날 수 없다. 나는 거의 1시간 동안 거기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았을 뿐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려고 전화기로 기어나오려고 했지만 수화기를 들자 망설였다. 왜 전화했어? 그들은 또한 즉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더 심해진다면? 아무도 모르게 여기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심지어 언제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지 확실하지 않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외로움에서 구해주기를 계속 기다릴 수 없다. 너무 늦기 전에 내 삶을 바꿔야 했다. 하지만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직장을 구할 만큼 젊지도 않고 옛날처럼 모일 친구도 많지 않다. 노인들을 위한 클럽에 가입하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거나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매일 걷는 것을 생각했죠.
나는 내 자신이 이 외로움에 계속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넘어진 후에 나의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다른 쪽 끝.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가 화를 낼까봐 두려운 듯 약간 머뭇거렸다. 엄마, 요양원에 가실래요? 거기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양로원? 나는 여태까지 내가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양로원을 가족과 친척이 옆에 있는 날의 종말처럼 버려진 곳으로 여긴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엄마는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 엄마 안 들어가도 돼.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는 방금 넘어졌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에 더 무거워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모두 가까이 있지 않고 엄마도 하녀를 고용하지 않는다. 엄마가 계속 혼자 살면 안 돼. 남자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해하죠.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봐줄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번 해보기로 했다. 아마도 양로원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양로원에 처음 들어간 날, 나는 낯설게 느꼈다. 이곳은 넓고 깨끗하며 정성껏 돌봐주는 직원과 영양가 있는 식사가 있다. 나는 다른 노인들을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사람들은 창가에서 책을 읽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는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새로운 삶에 익숙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구속받는 느낌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는 혼자 요리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을 먹은 다음 독서, 그림 그리기, 양생운동과 같은 여러 활동에 참여합니다.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 깔끔함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은 외롭지만 적어도 나는 내 공간이 있고 조용하다. 여기 다른 노인들은 항상 말을 걸려고 한다. 어떤 노부인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고, 어떤 노부인은 뉴스에 대해 자주 불평했고, 어떤 노부인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항상 웃고 떠들어댔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앉을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일주일 후 저는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이 저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보살핌을 받고 더 이상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고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안식처와 같지 않다는 것을요. 개인적인 공간도 자유를 위한 공간도 없다는 것을요.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아침 7시, 10시에 단체 활동을 해요. 12시 점심, 오후 3시에 낮잠을 잡니다. 저녁 6시,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매일매일 선택의 여지 없이 변화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요. 안 돼. 커피는 노인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메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밤에 야외로 나가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안 돼. 저녁에는 방에 있어야 하고 나가려면 직원이 동행해야 하지만 그들만의 일정이 있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밥이 정해져 있는 거 말고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데? 안 돼요. 연구소 메뉴는 예외 없이 이미 계산되었다. 평소보다 더 매운 김치나 미역국 한 그릇을 원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차츰차츰 사장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나간 날들은 모두 똑같았고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을 정도로 반복되었다. 혼자 살 때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마치 남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어린아이 같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떤 노인들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묻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영혼 없는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한다. 그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달 후에 저는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길고 긴 오후가 지나고 나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곳에 익숙하다고 했던 사람들조차 그들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다. 주말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러 오지 않아서 옆방 할머니가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실망했다. 저도 기대했어요. 하지만 주말이 지날 때마다 나는 내 안의 희망이 작아지는 것을 본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바쁘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제 아이는 여전히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곧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누군가를 기대하며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전날의 복제품인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 어느 날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매니저에게 밖에 나가고 싶다고, 제 인생을 스스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냥 웃고 예의심 많은 눈빛이지만 약간의 아이러니를 섞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돌아올 것이다. 누구나 돌아온다. 그 말은 마치 내게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예언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늙어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 삶이 이런 곳에서 끝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라는 것을 운명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단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날을 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바깥 생활에 나 같은 노인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예전 아파트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계속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다음 날들이 아무도 대화하지 않는 긴 밤, 조용한 식사, 외로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 삶을 공유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어느 날 야채를 사러 시장에 갔을 때 작은 시장 모퉁이 근처에서 케이크를 파는 젊은 여자 민정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예전에 나는 그녀의 케이크를 몇 번 샀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짧은 교환일 뿐이다. 그날 부스에 들러 따뜻한 떡을 사왔는데 민정이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해줬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녀가 나에게 케이크를 싸줄 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가 이 근처에 있어. 옆에 아무도 없어. 민정은 한숨을 쉬다가 무심코 입을 삐죽거렸다. 나도 살 곳을 찾는 게 골치 아프다. 지금 집세가 너무 비싸지만 케이크 판매 급여는 적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고 얼굴은 여전히 삶의 고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둘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느껴요.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나는 주저하며 말했다. 그녀는 아파트가 있고 방이 비어 있습니다. 할머니 요리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고 집세도 지원해드릴게요. 민정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약간 놀라는 것 같아요. 진심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늙었고 젊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도 집세를 어느 정도 냈어요. 쌍방이 다 이득이지? 민정이는 처음엔 수줍어하는 듯 망설였다. 이해해요.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그녀는 겨우 26살이고 나는 76이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세대인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잠시 생각한 끝에 민정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두 사람 모두 공동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명확한 협정을 맺었다.
민정이가 아침과 저녁을 챙겨주고 그 대가로 월 30만 원을 생활보조금으로 준다. 주말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는다. 처음에 우리는 여전히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함께 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노부인과 한 젊은 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있었다. 저는 원래 혼자 사는 게 익숙한데 민정이는 한 번도 노인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녀에게는 젊은이의 습관이 있고 나는 노인들의 생활 패턴이 있다. 민정이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어색할 때도 있고 저도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점차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민정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나보다 조금 먼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요리가 있는 죽이나 밥일 뿐이다. 근데 제일 마음이 따뜻했던 건 음식이 아니라 민정이가 같이 밥 먹을 때 했던 얘기들이었어요. 그녀는 제과점에 이상한 손님들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어린아이가 케이크를 사러 왔으나 돈이 부족했던 이야기, 가게 주인이 장부를 확인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제가 아직도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대가로 나는 민정이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쳤다. 처음에 그녀는 서툴렀고 양념을 고르지 않게 섞거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거나 배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민정이의 눈에서 흥분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녀가 서툴러도 함께 웃고 같이 했다. 나는 갑자기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오랜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유하고 전달받는다는 느낌. 저녁에 우리는 함께 TV를 본다. 당초 민정은 TV 연속극이나 시사 등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공손하게 선택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예능을 좋아하고 현대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좋아하는 것을 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만 보았지만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 너무 몰입할 때마다 민정이를 놀리기도 하는 캐릭터에 대한 댓글까지 달았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민정이가 퇴근 후 피곤할 때 제가 예전에 남편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어깨를 주무르는 걸 도와드릴 때가 있어요. 슬플 때도 있고 옛날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떠오를 때도 있고 민정이는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녀는 공허한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작은 아파트는 더 이상 4개의 벽을 가진 나 혼자만의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집이 되었다. 웃음과 따뜻한 식사, 끝없는 대화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는 집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민정이가 왔어. 인생이 주는 선물처럼. 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제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노후를 생각하면 두렵지 않다. 나는 더 이상 허전함을 느끼며 깨어나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그저 조용히 끝나기를 기다렸을 뿐이라는 걱정도 없었다. 나는 여전히 내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내 옆에 친구가 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저는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나이가 들면서 돌볼 아이들이 없다면 2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고독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틀에 박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감히 마음을 열고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저는 또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아이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 즉 자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나와 함께 있지 못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남에게만 기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같은 혈통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반드시 나를 낳아준 사람이나 그들이 키운 사람이 아니다. 가족은 사랑받고 공유받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민정이는 내 딸은 아니지만 외로울 줄 알았던 세월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예전에 나는 황혼기에 접어들면 남은 것은 기다리는 나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노후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히 내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노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너는 외롭지 않아도 된다. 너는 양로원에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